즐기셨어요? 네. 저희는 가을 어느 날에 벌어진 히가시노 게이도의 소설 나미야 잡화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상점을 무대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고 가는 상당 편지들의 이야기인데요. 저마다 살아가는 시대와 처한 환경이 다른 우리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 내어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기적을 만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2012년 나미야 잡화점에 3인조 도둑이 하룻밤을 보내며 과거에서 온 편지들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969년 오래된 잡화점의 나미야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편지에 답장을 해줍니다. 그 중에는 제법 진지한 고민도 있는 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편지도 있네요. 그러다 편지 답장을 써주는 주인 할아버지가 점점 아프게 되고 어느 가을 잡화점은 문을 닫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 있으면서 그의 상담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지진 않았을까 걱정을 합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언장을 주며 나미야 잡화점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할아버지의 꿈처럼 자신의 33번째 기일에 나미야 잡화점의 상담 창구를 부활시켜 이날 하루 동안 상담을 받은 뒤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우편함에 넣어달라는 광고를 부탁합니다. 이후 나미야 할아버지가 매일 밤 꿈꿔왔던 기묘한 꿈처럼 우유 우편함으로 수많은 미래 편지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자신의 문제를 내면 100점을 맞을 수 있지요. 이 답을 받은 소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할지 고민하던 미혼모의 아이가 성장해서 운명 편지도 썼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해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나기를 잘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와 함께 나미야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인생 막판에 걸린 3명의 젊은 친구. 빈집을 털러 갔다가 변변한 물건도 건지지 못한 채 도망쳐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깜깜한 어둠 속을 힘겹게 걸어서 오래전 폐업한 가게로 신었습니다. 한적한 언덕 위에 마치 그들을 기다려온 것처럼 고즈넉하게 서 있는지 이들이 숨겨둔 곳은 바로 나미야 잡화점이었습니다. 이 3명의 젊은 친구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이곳에 숨어있기로 합니다. 그들이 집을 탐색하는 순간 어디선가 덜컥 뚜껑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유 상자 속 툭 떨어진 의문의 편지를 발견하고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밖을 확인합니다. 얘들아, 밖에 아무도 없어. 편지 내용 속에는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이 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2012년인데 1980년에 죽은 존 레논이 어제 죽었다니. 과거의 편지가 할아버지의 유언장처럼 2012년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편지에는
생선가게 뮤지션이라고 쓰였네요. 시간과 공간이 출렁 뒤틀리면서 과거와 현재가 하루 동안 연결되는 순간 남의 할아버지의 33번째 기일인 가을밤이 시작됩니다. 1980년 어느 날 할아버지 장례를 위해 도쿄에서 내려온 가수로 그는 대학을 그만두고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은 돈도 안 되는 음악을 그만두고 아픈 아버지의 가업을 받아 생선가게를 하라고 합니다. 그날 밤 가수로는 남야 자파점에 자신의 고민을 쓰게 됩니다. 밑줄을 보고 시작한 음악. 대학을 그만두고 3년간 음악에 전념했지만 지금의 저는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어요. 가업이라고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작은 생선가게라 차라리 저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연을 다 읽은 도둑들은 편지에 답장을 써준 뒤 우유 상자에 다시 넣어둡니다. 편하게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재능도 없는 어려운 음악의 길을 갑니까? 취미로 하면 좋잖아요. 벌써 3년이나 해봤는데 싹수가 보이지 않는다면서요. 그건 재능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가수로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장난으로 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멋진 노래를 꼭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가수로는 연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찾아갑니다. 이젠 아버지를 위해 생선가게를 돕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가수로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 지금까지 음악하면서 뭐든 하나라도 성과를 냈어? 부모 말을 무시하면서까지 한 가지에 몰두하기로 결심을 했으며 그만한 것을 남기라는 것이야. 그것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생선가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거야말로 크게 신뢰되는 소리지. 갈수록 쓸데없는 생각 말고 한번 목숨 걸고 해봐. 너만의 발자취를 남기고 와라. 8년 후 가수로는 성탄절을 맞아 고아원에 위문 공연을 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동생과 고아원에서 함께 살고 있는 세리는 가수로의 공연에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수로에게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말라며 그에게 응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날 밤 고아원에 큰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대피했지만 불타는 건물에 남아있는 세 개의 남동생을 발견하고 가스로가 그를 구합니다. 세 개의 동생을 구했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는 가스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아원의 아픈 기억 속에 세리는 일본 최고의 가수가 되어 가수로가 작곡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빈집 털리고까지 떨어져버린 밑바닥 인생이지만 우연인지 운명인지 거창하게도 남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상담사 역할을 떠맡은 세 사람. 서로가 서로의 인생의 지렛대가 되는 신기한 기적의 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세월을 건너뛰어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서로 얽히는 것인지
누군가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서 써보는 답장이 시공의 제약을 뛰어넘어 나에게 되돌아온 거죠. 이것은 우리의 긴 인생에서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내가 이 선택한 길이 올바른 길인지 혹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었나요? 그런 고민이 깊어질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꿈이 있습니까? 혹시 이룬 꿈이 있다면, 아니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입구에서 들어오시면서 썼던 종이 비행기를 무대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던져주세요. 저희가 그 꿈을 함께 읽어봐 드릴게요. 네, 진짜 두 장이네요. 네네네. 낭독회가 멋지다고 먼저 인사 전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인생책을 남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느 분이실까요? 어느 분이 인생책을 남기고 싶으신 걸까요? 손 한번 들어 맞으시죠?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선생님의 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강수 선생님 통해서 독서 모임 저도 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데 강수 선생님이 이제 모델링해서 지금 책을 여러 권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교사들 4명이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독서 모임 하면서 같이 책을 내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꿈을 같이 이루고 싶어서 제가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받은 조이비에게는요, 노년을 행복하게 살기, 감사하게 살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강홍수 선생님의 지인이고요. 오늘 느닷없이 꿈에 대해서 써보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노년에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기. 그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좀 많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노년에 행복하게, 하여튼 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원봉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꿈으로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은 대부분 책을 더 좋아하고 저희들처럼 아마 낭독을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같이 호흡할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가 낭독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간 안에서 낭독의 행복을 그리고 내 생의 한 꼭지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소문이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